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긴 연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죠? FOMC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미팅 이후로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이어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약세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반등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서로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관계수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미팅과 관세 협상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정을 이어간 것인데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진척은 없었습니다. 현재 18개 최대 교역국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17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차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은근슬쩍 미국을 향한 관세들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주요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는 무역 수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월 무역 수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이 관세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크게 하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역 수지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대규모 관세 정책을 앞두고 선주문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시장의 관심은 내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미팅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즉 기자회견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노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되고 나서 6월 달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월등하게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프랭클린 템플턴은 올해 금리를 1회만 인하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물 ETF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중순 이후로는 월등하게 순유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까지 또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블랙락의 현물 ETF인 IBIT의 움직임인데요. 이 시점부터 월등하게 순유입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현물 ETF보다도 더 월등한 수치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무려 62만 개를 모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블랙락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로는 월등하게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순유출보다 순유입이 월등하게 많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M2 통화가 비트코인을 12주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반등세도 M2 통화의 유동성에 의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M2 통화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주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는 주체들이 있고, 시장의 방향성과 늘 반대로 가는 주체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래들이 시장의 방향성과 일치한 움직임들을 보이고요. 현명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6주 동안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을 때 1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꾸준히 축적의 움직임을 이어갔고, 6주 동안에 8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0.1개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아주 적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290개를 갖다가 오히려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루함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동안에 대규모 투자자들은 이 물량들까지도 다 축적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래들의 매집은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상승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물량이 적은 투자자들과 더불어서 매도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주체 중에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보유자를 들 수 있다라고 시황에서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보유자들의 원가 기준, 즉 실현 가격을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단기 보유자들의 분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은 주로 수익성이 회복이 되면서 원금을 회복하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나가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매도라고 있는 주요 주체는 고래가 아닌 개인 투자자이고 장기 보유자가 아닌 단기 보유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보유자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관점에서는 강세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강세장 전환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IFP라고 하는 지표를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실현 가격이 93.4K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단에 위치한 만큼 강세장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격대가 현재 기준으로는 강력하게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리스크 오프 시그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는 하락 및 상승 변동성, 그리고 거래소 유입, 펀딩 비율, 선물 미결제 약정, 시가총액 이렇게 6가지 지표를 결합해서 산출합니다. 주로 조정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 지표가 낮거나 파란색을 가리키게 됐을 때는 조정 위험이 낮고 강세 추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최근에 23.7까지 내려가면서 파란색 시그널이 뜨고 있습니다. 무려 2019년 3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가격이 이후에 1550%까지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도 조정 위험이 낮고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굴자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채굴자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약간씩 매도 물량이 나오곤 있지만 그럼에도 이전과 대비했을 때 진정된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굴의 채산성을 확인하는 퓨엘 멀티플 지표로 봤을 때도 대규모 채굴자 매도에 대한 요인들이 거의 없어졌고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시그널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단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러한 회복세를 지속 가능한 지지선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같은 구간들을 지지 구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측면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인 시그널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시경제 상황이 안정이 되면은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 두 가지 시그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다시 음수로 전환을 했다가 양전환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상승했던 구간들 대비로 했을 때는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관과 대규모 트레이더들의 심리가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FOMC 미팅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활동 지수인데요. 이 지표도 아직까지는 강세 국면으로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이후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일 활성 주소도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 마지막으로 6월 말에 만기가 되는 옵션에서 비트코인의 이 콜옵션 베팅이 어느 구간에 많이 집중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한 개당 무려 30만 달러의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콜옵션이 집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명목 가치가 무려 5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6월 말까지 큰 폭의 상승에 베팅하는 기관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베팅이 일어난 콜옵션 같은 경우는 11만 달러입니다. 그만큼 6월 말까지 이 구간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더불어서 온체인과 거시경제 지표를 합성한 매크로체인 지수, MCI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도 2022년 이후로 처음으로 매수 신호를 보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 지표를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주 안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콜옵션의 베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오창펑 바이낸스 공동 설립자가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코인은 99.99% 실패할 것이고 인공지능과 탈중앙화 과학 요 두 가지가 장기적인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잠잠했는데요. 월터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지구를 뒤흔들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움직였을 때는 시장이 많이 요동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신중한 스탠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입니다. 렉트 캐피털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월봉 차트에서 71% 선의 뚜렷한 저항이 존재하는데 이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도달하고 나서 정점을 기록하고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그때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알트 시즌 도래 전에 마지막 폭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투자의 전설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가 연말까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리더십 교체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트코인 매입에 나설 경우 유통량의 약 18%를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코인텔레그래프가 또 내보냈습니다. 국내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코인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인하와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암호화폐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미국 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 주지사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인 디지털 자산 투자 법안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준비 자산 도입 법안이 최초로 통과된 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법안은요, 주 정부가 일반 기금, 수익 안정 기금 일부를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많은 물량들을 모아나갈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는 최종적으로 좌초가 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겁니다. 네, 부정적인 뉴스들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민주당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행보에 많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 반발로 암호화폐 합동 청문회가 무산이 됐고요.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원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이 대놓고 저지른 부정부패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슈들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IO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의회 입법 없이는 이번 여름에 암호화폐 흐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법을 통해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명확화하는 과정들이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와 매물대 간단하게 점검하고 오늘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7K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96.6K를 상방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차익 실현이 나와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 있을지, 즉 지지 구간으로 바꿀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추세의 전환이 더 강해지고 10만 달러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22평선이 122평선까지 상방 돌파를 해서 연이어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RSI도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지금 이평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상방 돌파 여부를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더라도 가격의 방향성은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핵심적인 저항 구간인 이 구간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요 매물대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가격 구간 하방으로 굉장히 두텁게 이제 매물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93.8에서 96.6K까지의 구간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만약에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 매물대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저항 구간은 현재 96.6에서 98.7K에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97.5K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상방 돌파하게 될지 여부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